아내가 관계를 거부하다가도 막상 남편이 강하게 밀어붙여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 갑자기 모든 저항을 멈추고 조용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남성분들은 이 순간을 두고 아내가 이제야 나를 받아들였다거나 심지어는 속으로는 좋아서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 침묵은 쾌락의 신호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통증 앞에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셔터를 내려버린 해리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고통 속에 방치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진짜 황홀경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테크닉을 알려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구조를 가진 여성의 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를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당신은 평생 아내의 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과 개인 연구소에서 여성의 성반응 주기와 부부 심리 치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임상성 의학 박사 김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부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린 검증된 솔루션이자 인류학적 보고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대한민국 중년 부부들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50대, 6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 나를 거부한다, 마치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 무미건조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냉정하게 되묻곤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내의 몸이 물리적으로 준비되는 데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남성의 성적 반응은 시각적 자극이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는 즉시 뇌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척수를 타고 내려가 혈류를 음경 해면체로 모으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이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면 전구가 즉시 환하게 밝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전등이 아니라 거대한 가마솥과 같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작이 타올라 가마솥 안에 있는 물이 끓어오르기까지는 물리 법칙에 따른 예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차이입니다. 여성이 성적 자극을 받아 뇌에서 이 상황은 안전하다, 그리고 쾌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라고 인지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최소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몸 안에서는 남성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남편은 이 20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겨우 2분이나 3분 만에 혹은 전이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때 여성의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흥분이 아니라 경계와 방어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 접근은 여성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우리 몸은 전투 혹은 도주 반응을 보입니다. 근육은 긴장해서 딱딱하게 굳고 질 입구는 수축하며 심박수는 불쾌하게 빨라집니다. 남편은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며 접근하지만 아내의 몸은 이를 외부의 공격으로 인식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 즉 억지로 삽입했을 때 아내가 조용해지는 것은 뇌가 이 공격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각을 차단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내는 섹스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조건 반사적으로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섹스리스 부부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15분에서 20분 동안 여성의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애액이 나왔으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질분비물, 즉 애아액은 흥분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삽입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진정한 준비는 질의 텐팅 효과, 텐팅 에펙트가 일어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상시 여성의 질은 앞벽과 뒷벽이 서로 붙어 있는 납작한 튜브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궁경부는 질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성의 성기가 진입하면 자궁경부와 부딪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전이를 통해 고조기에 접어들면 자궁을 지지하는 인대들이 수축하면서 자궁 전체를 골반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질의 안쪽 공간이 마치 텐트를 치듯 넓게 확장되는데 이를 텐팅 효과라고 부릅니다. 질의 길이가 평소보다 약 2cm에서 3cm 이상 길어지고 폭도 넓어지며 비로소 남성을 고통 없이 그리고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텐팅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는 마치 좁고 마른 터널에 거대한 트럭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아서 여성에게는 끔찍한 마찰통과 찢어지는 듯한 느낌만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과의 잠자리가 그저 아프지만 참아야 하는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남편분은 성격이 급하고 본인의 욕구가 해결되면 바로 등을 돌려 자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스타일이셨죠. 이 환자분은 폐경 이후 질 건조증까지 겹치면서 관계 때마다 마치 유리가루가 들어온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젤을 쓰면 되지 않느냐 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남편분을 따로 불러 질의 텐팅 효과와 자궁의 이동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 1시간 넘게 강의하듯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윤활제를 바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질 내부 조직이 충분히 부풀어 오르고 유연해지는 혈류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남편분은 그제야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한다고 했던 행동이 아내에게는 고문과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제가 처방해 드린 20분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삽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아내의 몸을 이완시키고 덮이는 데만 20분을 투자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뒤 두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아내분의 혈색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난생 처음으로 남편이 들어오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려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시간과 혈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가마솥이 끓지는 않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부채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성감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많은 남성이 여성의 성감대를 마치 누르면 반응하는 버튼처럼 생각합니다. 가슴을 만지면 좋아하겠지, 거기를 만지면 흥분하겠지 라고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감각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감각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수용체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쾌락, 신호를 뇌로 전달합니다. 만약 아내가 오늘 낮에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거나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아무리 성감대를 자극해도 그 자극은 간지러움이나 불쾌감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를 맥락 의존적 성반응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맥락과 상관없이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흥분이 가능하지만 여성은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고 있다 라는 맥락이 전제되지 않으면 뇌의 성적 회로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실에서의 20분 전이는 단순히 몸을 만지는 시간이 아니라 아내의 뇌 속에 있는 불안 스위치를 끄고 안전 스위치를 켜는
심리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으로 여성의 뇌가 경계 태세를 풀고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이나 거친 자극에서는 절대 분비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맞춤 따뜻한 포옹, 그리고 사랑이 담긴 속삭임이 있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특히 여성의 청각은 성적 반응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 사랑해. 와 같은 말들은 여성의 뇌에 있는 변형계를 자극하여 옥시토신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뇌가 준비되어야 혈류가 골반으로 내려가고 비로소 질이 촉촉해지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뇌가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이 성의학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이 범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전이를 그저 삽입을 위한 요식 행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만져줬으니 이제 됐겠지 하고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태도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순간 예열되던 아내의 몸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여성은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 남자가 지금 나와 교감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본인의 욕구를 배설하기 위해 나를 도구로 예열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섹스가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섹스가 되어야 합니다. 손끝으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등 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척추 기립근을 마사지해 주는 것, 긴장되어 있는 어깨와 목을 풀어주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성관계의 일부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등과 목덜미에는 부교감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성적 수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분들이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대 9의 법칙입니다. 직접적인 성기 자극이 1이라면 비성기적인 자극, 즉 전신을 애무하고 심리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9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9대 1을 넘어 10대 0으로 오직 성기 자극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맛있는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서 전차의 요리와 메인 요리를 다 건너뛰고 바로 디저트만 입에 쑤셔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성의 신경 분포를 살펴보면 음핵이나 질 주변뿐만 아니라 허벅지 안쪽 귀 뒤, 손바닥, 발바닥 등 전신에 걸쳐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신경망이 뻗어 있습니다. 이 신경망들을 하나하나 깨워주어야 쾌감의 총량이 커집니다. 전신을 부드럽게 터치하며 뇌에게 이제 곧 큰 쾌락이 올 거야 라고 예고편을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충분하면 나중에 실제 삽입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은 통증이 아니라 뇌 전체가 번쩍이는 듯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호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긴장해서 숨을 참거나 얕게 쉬고 있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깊고 편안한 복식 호흡을 유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먼저 천천히 숨을 쉬며 아내의 호흡을 리드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골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텐팅 효과가 더욱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인 시간과 심리적 안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절대적인 예열 시간을 지킬 것, 그 시간을 기계적인 터치가 아닌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정서적 교감으로 채울 것, 그리고 성기보다는 전신의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할 것. 이것이 바로 아내의 몸이라는 견고한 성문을 여는 첫 번째 마스터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밥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뜸을 들이는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흥분기를 지나 고조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리토리스, 즉 음액에 대한 잘못된 공략입니다. 많은 남성이 이것을 마법의 버튼으로 착각하고 맹목적으로 자극하다가
오히려 아내에게 불쾌감을 주고 관계를 망치곤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음액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변화, 그리고 왜 고조기에 이르면 직접적인 자극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당신의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마법의 버튼이라고 믿는 음핵, 즉 클리토리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겉으로 드러난 콩알만한 돌기만을 음액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때로는 아주 강하게 문지르거나 자극하면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접근일 뿐만 아니라 고조기에 접어든 여성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음핵의 귀두 부분은 전체 크기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핵은 골반뼈, 안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두 개의 다리와 전정구라고 불리는 부풀어 오르는 조직까지 합치면 그 길이가 무려 9cm에서 11cm에 달합니다. 이것은 발기했을 때 남성의 성기 크기와 거의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신경 다발이 질 입구를 감싸고 있으며 흥분 상태가 되면 혈액이 가득 차올라 부풀어 오르면서 질 내부의 압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핵 귀두에 분포된 신경 말단의 개수입니다. 남성의 귀두에는 약 4,000개의 신경 말단이 있는 반면 여성의 음핵에는 그 2배가 넘는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서 가장 감각이 예민한 부위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흥분기를 지나 고조기에 접어들면 여성의 몸은 쾌락의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되는데 이때 음핵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포피 속으로 쏙 숨어버리는 후퇴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너무 뜨거운 햇빛을 피해 자라가 목을 등껍질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방어 기제입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직접적인 터치가 오히려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을 잘 모르는 남편은 이 신호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음핵이 작아지거나 숨어버리면 흥분이 가라앉았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더 세게 더 집요하게 자극하려고 듭니다. 숨어버린 음핵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마찰을 가하는 순간 아내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몸을 비틀며 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 몸부림을 쾌락의 몸짓으로 오해하고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침실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동상이몽의 실체입니다. 아내가 그만해 아파 라고 말하면 남편은 좋으면서 튕긴다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못해서 그런가 라며 자존심 상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강도의 문제입니다. 고조기, 즉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시점에는 자극의 포인트를 점에서 면으로 그리고 직접에서 간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오르가슴으로 이끄는 두 번째 마음에 드는 열쇠, 분산과 압박의 기술입니다. 숨어버린 음핵을 손가락 끝으로 비비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치골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거나 문지르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숨어있는 음핵의 뿌리 부분과 내부 구조물 전체가 간접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 통증 없이 묵직하고 깊은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이 날카롭고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넓은 부위를 통해 전해지는 묵직한 압박감에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말초 신경만의 자극이 아니라 골반 전체의 울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 내부의 감각, 흔히 G스팟이라고 불리는 지점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G스팟은 1950년대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 그라펜베르크가 처음 언급한 개념인데 단순히 누르면 쾌감이 터지는 버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 앞벽, 즉 배꼽 쪽 방향으로 약 3cm에서 5cm 깊이에 위치한 표면이 약간 거칠고 도톰한 조직을 말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는 요도 해면체와 스킨선이 분포한 곳으로 음핵의 내부 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자극한다는 것은 질 안쪽에서 음핵의 뿌리를 자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입니다. 많은 남성이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의 속도와 깊이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질은 안쪽 3분의 이 지점부터는 통각신경이 거의 없고 입구 쪽 3분의 1 지점에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깊숙이 찌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무 깊은 삽입은 자궁경부를 타격하여 복통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조기에서의 핵심은 깊이가 아니라 마찰과 밀착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40대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좋은 분이셨는데 관계 때마다 격렬한 피스톤 운동을 해야만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늘 관계 후에 골반통을 호소했고 점점 잠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에게 침대는 공사장이 아니고 섹스는 굴착 작업이 아닙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골반 맞춤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피스톤 운동의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대신 남성의 치골과 여성의 치골이 맞닿는 결합 부위의 압박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삽입한 상태에서 뺐다 꼈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골반뼈를 맷돌 갈듯이 부드럽게 비비며 그 압력으로 음핵과 질 입구를 동시에 자극하는 테크닉입니다. 이 방법은 여성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음핵과 질 내부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고조기 전략입니다. 남편분이 속도를 줄이고 압박과 리듬에 집중하자 아내분은 처음으로 통증 없는 쾌감을 느꼈고 난생 처음으로 질 내부가 꿈틀거리는 수축 반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 근육이 쾌락에 반응하여 남성을 꽉 물어주는 현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윤활의 지속성입니다. 초기에 애아액이 나왔다고 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조기의 격렬한 마찰이나 긴장감으로 인해 질은 언제든지 다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마른 상태에서의 마찰은 화상과 같은 쓰라림을 남깁니다. 중간중간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윤활제가 필요한지 체크하는 것은 흐름을 깨는 것이 아니라 배려심 깊은 전문가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아내의 몸은 충분히 달아올랐고 통증 없는 쾌감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피부에는 붉은 홍조가 피어오르며 동공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절정, 즉 오르가슴이라는 산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관문이야말로 가장 넘기 힘든 고비이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듯 흥분이 식어버리거나 도달할 듯 말 듯한 답답함 속에 머무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적인 조건은 다 갖추어졌는데 왜 마지막 한 방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뇌의 통제력 때문입니다. 오르가슴은 의학적으로 일시적인 자아 상실의 상태입니다. 뇌가 이성을 놓고 본능에 완전히 몸을 맡겨야만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책임감이 강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혹은 남편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여성들은 무의식 중에 통제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표정이 흉해 보이면 어쩌지? 아이들이 깨면 어떡하지? 이런 잡념들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쾌락 회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관객 효과 스펙테이터링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관계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되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 감시 카메라가 켜져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절정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역할은 이 시점에서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최면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과 감정을 완전히 놓아버려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당신 지금 너무 아름다워. 마음껏 소리 질러도 돼. 내가 다 받아줄게. 와, 같은 언어적 암시는 아내의 이성적 통제력을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오르가슴을 느끼는 순간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합니다. 즉,
불안과 판단 기능이 꺼져야만 쾌락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든든한 리드와 맹목적인 찬사만이 아내의 뇌를 판단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강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절정에 가까워진 것 같으면 갑자기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는 행위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스퍼트를 올리듯 남성은 본능적으로 사정이 임박하면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이 절정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필요한 것은 속도의 변화가 아니라 리듬의 일관성입니다. 아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자극, 그 박자, 그 강도가 좋아서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흥분해서 박자를 바꾸거나 강도를 바꿔버리면 아내는 산통이 깨져버립니다. 아, 거의 다 왔는데 도망가 버렸어 라는 탄식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아내의 호흡이 급박해지고 몸이 경직되면서 절정의 신호를 보낸다면 하던 동작을 멈추거나 바꾸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유지해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티핑 포인트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물이 99, 도까지 끓었을 때 불을 끄거나 물을 더 부으면 안 됩니다. 100도가 되어 끓어 넘칠 때까지 그 열기를 고스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남성의 체력 소모는 극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분, 2분의 인내가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천국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아내에게는 헌신과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열쇠 오르가슴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 여성의 몸 안에서는 골반 근육이 0.8초 간격으로 강렬하게 수축하고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폭죽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감이 아닙니다. 통증을 잊게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를 영혼의 결합으로 승화시키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바로 이 직후 사정이 끝나고 오르가슴이 지나간 그 다음에 결정됩니다. 96%의 남성이 여기서 실격 처리를 당합니다. 관계 후 10분,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을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 수도 아니면 그저 욕구만 채우는 짐승으로 기억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충격적인 비밀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이루어지는 그 짧은 순간 남성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하고 고디어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락틴은 성적 흥분을 진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행위가 끝나자마자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코를 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상태입니다. 여성의 뇌는 남성과 달리 오르가슴 이후에도 옥시토신 수치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감각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마치 껍질 없는 달팽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린다면 아내의 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금 전까지의 열정적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그저 남편의 배설 도구로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끔찍한 박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성교 후 불쾌감 또는 포스트코이탈 디스포리아라고 부릅니다. 몸은 쾌락을 느꼈을지 몰라도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여성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섹스 자체보다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그 10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몰라요. 이 말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관계 후 10분 이 시간은 후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다음번 섹스를 위한 예약이자 부부 관계의 본질을 확인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 남성분들 쏟아지는 잠을 억지로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사정 후 밀려오는 피로감은 이해하지만 그 순간 아내를 등지고 눕는 것은 침실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품에 안고 천을 나누며 가쁜 호흡이 진정될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 정말 최고였어. 이 짧은 문장과 따뜻한 포옹은 아내의 뇌 속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강력한 각인을 남깁니다. 이 각인이 새겨진 여성은 다음번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의 잠자리를 정서적 충전소로 인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과정이 생략된 섹스가 반복되면 여성은 무의식 중에 섹스를 봉사나 노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선욕 자체가 말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 바로 여성의 선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남편이 우리 아내는 선욕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목석이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선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욕의 작동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즈마리 바슨 교수의 순환적 성반응 모델을 알아야 합니다. 남성의 선욕은 대부분 자발적 선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밥을 먹고 싶듯이 주기적으로 성적 욕구가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시각적 자극 하나만으로도 엔진에 시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성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 있는 여성의 성욕은 반응적 선욕의 형태를 띱니다. 즉,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섹스가 하고 싶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성욕은 상황과 맥락 그리고 적절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반응하여 생겨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스스로 뜨거워지는 가마솥은 없습니다. 나 오늘 하고 싶어 라고 아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사랑을 표현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몸을 애무해 줄 때 그제야 나도 좀 괜찮은데 하고 욕구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 정상적인 여성의 생리입니다. 따라서 남편분들은 아내가 먼저 다가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당신은 먼저 하자고 안 해? 라고 따지는 것은 아내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대신 아내의 반응적 선욕을 깨울 수 있는 트리거, 즉 반가쇠를 당겨야 합니다. 그 반가소에는 침실 밖에서부터 당겨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의학자 에밀리 나고스키는 이를 성적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선욕을 촉진하는 엑셀러레이터와 이를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남성은 엑셀러레이터가 민감하고 브레이크가 둔한 반면 여성은 브레이크가 매우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육아 스트레스 밀린 집안일 시댁 문제, 남편의 핀잔 자신의 몸매에 대한 열등감 등이 모두 강력한 브레이크로 작용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꽉 밟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진만 과열되어 고장이 납니다. 남편이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분위기를 잡아도 아내의 머릿속에 설거지 안 했는데 내 뱃살이 부끄러운데 같은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섹스를 원한다면 침대 위에서의 기술보다 아내의 일상 속에 있는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이 한마디가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한 체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내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덜어주고 심리적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꽉 잠긴 브레이크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50대 초반의 한 부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3년째 완벽한 섹스리스였습니다. 남편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밖에서는 유능했지만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스타일이셨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 모든 가사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갱년기라 그렇다.
며 체념하고 계셨지만 상담 결과 아내분의 문제는 호르몬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눕고 싶은 게 아니라 발로 차버리고 싶어요. 이것이 아내분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은 불쾌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분에게 하루 3번 칭찬하기와 주말 아침 식사 준비하기라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섹스는 금지시켰습니다. 처음에 남편분은 그게 잠자리랑 무슨 상관이냐 며 투덜거렸지만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거들고 따뜻한 말을 건네자 아내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라는 브레이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아내분이 먼저 남편의 손을 잡았고 두 분은 신혼 때보다 더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적 선교의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 들에 따라 변화하는 호르몬의 파도를 지혜롭게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여성은 폐경이라는 거대한 생물학적 격변기를 맞이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질벽은 얇아지고 애액 분비는 줄어들며 골반 근육의 탄력도 저하됩니다. 이를 위축성 지렴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이 이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뻑뻑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무심코 내뱉습니다. 이 말은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며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마저 타박한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적이나 불평이 아니라 적극적인 장비의 활용과 기술의 진화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항상 윤활제를 비치해 두고 관계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늙어서 그래가 아니라 우리가 더 부드럽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윤활제를 바르는 과정 자체를 애무의 일부로 포함시켜 서로의 천으로 젤을 드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거부감 없이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위주의 섹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얇아진 질벽은 마찰에 취약합니다. 이때야말로 제가 앞서 강조했던 구강 성교나 손을 이용한 애무 등 비삽입 성교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할 때입니다. 삽입은 클라이맥스의 짧은 순간을 위한 활용점정으로 남겨두고 그 전까지의 과정을 풍성하게 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삽입 없이도 서로를 만족시키며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나이가 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날의 체력과 호기심이 사라진 자리를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숙련된 기술이 채우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섹스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격렬했다면 중년 이후의 섹스는 은은한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금방 꺼지지만 잘 관리된 모닥불은 밤새도록 온기를 유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할 성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내가 거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마음이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거절을 존중해주는 태도야말로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자자.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그래, 당신 피곤하구나. 내가 800에 해줄게. 라고 받아주십시오. 그날은 섹스를 못하겠지만 그 배려 덕분에 아내의 마음은 열리고 며칠 뒤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수확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관계 후의 대처법 여성의 반응적 선교 그리고 갱년기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갑자기 발기부전이 찾아왔을 때 혹은 아내가 질경련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병원에 가기도 부끄러운 이 은밀한 문제들을
집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매너리즘이라는 권태의 늪에 빠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서로를 여자와 남자로 바라보며 설렘을 유지하는 궁극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다음 파트에서는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부부의 성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생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남성에게 있어 성기능의 저하, 특히 발기가 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신체적 고장을 넘어 인격 살인에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남성성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절망하는 순간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됩니다. 50대 이후 찾아오는 발기부전의 상당수는 기질적인 문제보다 수행 불안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큽니다. 오늘 실수하면 어쩌지? 또 중간에 시들면 아내가 실망할 텐데.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한가롭게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뇌가 긴장 상태를 위기로 인식하여 발기라는 생리 현상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처방은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이 아니라 역설적 의도라는 심리 기법입니다. 오늘 밤은 삽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여보, 오늘은 우리 그냥 벗고 안고만 있자. 넣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불안도 사라집니다. 삽입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서로의 살결을 느끼는 감각 집중 훈련에 몰입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원하던 발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편안할 때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질경련입니다. 남편이 다가오기만 해도 혹은 삽입을 시도하려는 순간 질 근육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삽입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남편이 이를 두고 당신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다며 아내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공포 반응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엄격한 성교육 혹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 반사처럼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억지로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때는 산부인과적 치료와 더불어 남편의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손가락 하나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의 몸이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함께 겪어낸 부부는 단순한 쾌락의 파트너를 넘어 전우애에 가까운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부부관계의 영원한 숙제인 권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 뒤에는 더 이상 아내에게서 성적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들의 슬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 즉 설렘과 흥분을 주는 호르몬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설렘 없는 밋밋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뇌를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맥락의 변화입니다. 매일 똑같은 침대, 똑같은 조명,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섹스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소를 바꿔보십시오. 거실 소파도 좋고 식탁 의자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주방에서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1박 2일이라도 좋으니 낯선 호텔이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공간이 바뀌면 뇌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하여 도파민을 다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입지 않던 과감한 속옷을 입어보거나 평소에는 하지 않던 대담한 멘트를 날려보는 역할극도 훌륭한 촉매제가 됩니다. 쑥스러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한 짜릿함은 며칠을 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긴장감과 낯설음을 연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을 연구하며 깨달은 부부 생활의 궁극적인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 대화의 일상화입니다. 우리 한국 부부들은 낮에는 자녀 교육과 재테크 이야기만 하다가 밤에 불을 꺼야만 갑자기 몸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언어적 소통과 신체적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전의는 침대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엉덩이를 툭 쳐주며 오늘 힙라인이 좋은데 라고 농담을 던지거나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에서 가볍게 백허그를 하며 당신 목선이 참 예뻐 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가벼운 스킨십과 농담이 일상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적 긴장감의 예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열된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는 것과 차갑게 식어 있다가 갑자기 불을 붙이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섹스는 단순한 피스톤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몸으로 쓰는 시이자 서로의 존재를 가장 깊숙이 확인하는 영혼의 의식입니다. 젊은 날의 섹스가 불꽃놀이처럼 화려했다면 중년 이후의 섹스는 숯불처럼 은근하고 오래가며 뼛속까지 데워주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기술은 배우면 늘고 몸은 관리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내 옆에 누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주름과 살결 속에 우리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분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가장 섹시한 여자야.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할게. 그리고 아내분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 품이 제일 따뜻하네. 오늘 밤엔 당신을 느끼고 싶어. 완벽한 섹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맞춰가는 섹스는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구하고 반응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침실이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뜨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